볼까? x세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 그냥 이거 풀면 돼요. 자, 개수 깔아보자. 1, 마3, 4, 마이 떠오르는 1. 끝. 안 해. 나머지 마무리 하십시오. 2번 봅니다. 4차 방정식이겠습니다. 양의 실근의 합은 에이씨 할 것도 없죠. 이항해서 봅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 공통인 수잖아, 그치?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 이 안에 양근, 이 안에 양수근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근데 일단 생각해 봐야 될 게, 얘 4차 방정식이잖아.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는 나온다? 4개는 나온다. 근데 어떻게 풀 거냐? 보이느냐? 뭐 해야 될지 보여? 흐름만 잡아봐. 그치, 묶어서 가는 게 편하겠지. 어떻게 묶을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는 120.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요 상수항 조건으로 봤을 때 합이나 곱이 같을 수 있는 것끼리 먼저 묶죠. 그럼 치환이 가능한 덩어리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일부러 알아볼 수 있겠었어. 이쪽에서도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마이너스 120은 0. 그렇게 놓고 요거 하나로 치환을 하겠죠. t라고 치환을 해주면 t제곱 플러스 10t, 여기가 플러스 24니까 마이너스 96이 나오더라. 6, 16이죠. t 마이너스 6, t 플러스 16. 돌려보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6은 0.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밑에 객관식이다 보니까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 대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야. 보면은 지문 조건상 다 유리수로 나오는 걸 제시하기도 하고 복소수근, 허근이 나오는 것도 제시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객관식인 경우에는 내가 풀었는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서술형 문제였다면 조금 골치 아픈 게 뭐냐,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연속하는 4개의 정수 이렇게 보고 그게 곱이 120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거꾸로 오면 이 생각을 한다고. 어허,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놓고 x 플러스 1이라고 딱 놔버리면 x는 얼마랑 얼마야? 1이랑 마이너스 6이지. 그렇게 해서 근을 그냥 요거만 생각해서 마이너스 1과 6이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치? 왜?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허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놓칠 수 있는 거죠.
3번에서. 자, 다음 3차 방정식에서 한 개의 식은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그때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번에는 근계수 조건이 나왔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거 왜 연결이 안 되냐, 씨. 한 번 더. 일단 문제는 쏘고 합니다. 시도는 해보겠어요, 이거. 아이씨. 귀찮게 이래. x제곱 플러스 2의 a-1 x제곱 플러스 a-1의 제곱 x 마이너스 a제곱 은영. 요거 너가 실근 하나 두 허근, 실근 한 개 두 허근 갔는데 정수 A 최소값 뭐라고 물어보는 게, A는 정수고요. 정수 A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정수 A를 구하라. 정수 A 구하기 란 말이죠. 살펴봅시다. 에? 훌륭했어. 1 2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 이라고 써놓으면 안 되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써놔야지. 그리고 따져봐야 될 게 당연히 개수총합이 0이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을 할 때 개수총합이 되는 거니까 이 판단 능력이 있는 것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x 플러스 a제곱은 0이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여기가 허근입니다. 그럼 뭐만 보면 돼? 너의 뭐? 판별식 2a-1제곱 마이너스 4a제곱 이게 0보다 작으면 돼. 끝났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A 조건이 나옵니다. 고로 A는 4분의 1보다 커야 되므로 최소 정수 A는 1이다. 아직도 연결이 안 되는 이 어이없는 상황. 정리됐을까요? 클래식하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다. (5번) 가보죠.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이 4차 방정식 뭐 할래? 크게 두 가지 볼게요. 네 제곱 해서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건
마이너스 1 곱하기 16으로 본다면 우리가 4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값 알고 있죠? 아냐? 그러면 여기서의 아이디어 한번 가져와 볼게. x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함은 x제곱이 얼마야? i가 될 때랑 LA 마이너스 i가 될 때. 결국 그때 x값은 얼마야? 이때 x의 값은 이거죠. 이게 여기까지지. 그 다음 실수 영역에서 4제곱해서 16 되는 게 얼마야? 풀마 2죠. 실수 영역에서는. 근데 여기서도 복호로 나오고 여기서도 복호, 풀마 나오는 거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둘 다 풀마가 나온다면 결국 그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 2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1 플러스 i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1 마이너스 i가 4개의 근이 나오겠다. 풀어버리는 거지. 이건 뭐야? 복소수 연산성질. 주기성을 갖는 복소수의 성질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죠? 이게 첫 번째라면 이건 뭘로 푼 거야? 주기성 갖는 복소수의 성질로 문제를 푼 거야. 두 번째 원칙으로 돌아가 봅시다. 또 이걸 보면서 또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뭐가 가능해? 무슨 분해? 인수분해가 가능하더라. 이 식 보는 순간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인수분해해?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이렇게 되겠지. 카메라 방향을 조금 아쉬우니까 7, 8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분해 할 때 얘를 뭘로 생각해? 복 2차 상황으로 봐야 된다. 근데 중간에 멈칫했어 안 했어? 뭐가 멈칫되냐면 얘를 하나 주고 뺄 거 아니야. 그때 8이 제곱수가 아니죠. 그럼 앞으로 벌어질 일이 예상이 된다고. 뭐가? 무리수 개수가 만들어질 거라는 걸. 근데 더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무리수 개수면 못 구하나? 개수가 허수여도 구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근해 공식은 맞는 키니까. 근해 공식 돌리면 돼요. 짝근해 공식. 그렇죠?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2 뿔마 루트 마이너스 2.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뿔마 루트 2 i. 그 다음 얘랑 1차항 계수만 다르죠? 그럼 근해 공식 떨어버리면 어떻게 돼? 루트 2 뿔마 루트 2i. 같다. 얘랑 되겠느냐? 뭐가 맞아? 둘 다 이해돼? 요 문제는 별표 해놓자. 생각을 좀 해봐라. 근데 두 가지 방향성이 완전히 아예 생각의 출발점이 다르죠.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6번 가볼까요? 아유, 이건 안 해요, 이제. 무슨 방정식? 상반 방정식.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 돼요. 7번 해마라. 한번 보자. 그냥 문제를 쓱 한 줄 읽고,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문제 한번 써볼게요. 아, 귀찮더라도 들고 해야겠다. x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b는 0이 중근 x는 2를 갖는다. 근데 물어보는 거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자, 물어보는 거 뭐야? 그렇게 말 안 하지. 물어보는 게 뭐야? 시계값. 물어보는 건 식의값. 그러면 우리가 식의값 생각할 때 A 따로 B 따로 구해서 대입하면서 구할 건가? 또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변형을 통해서 이 값이 나올 수 있는가? 아니면 각각 구할 것인가? A, B를 각각 구할 건가? 이거 판단은 해봐야겠죠. 지금 조건이. 근데 사실은 미정계수 두 개가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이 계수 하나만으로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왜요? 근을 어떻게 봐? 2, 알파 이렇게 써내야 돼. 근데 여기 볼게요. 얘가 뭡니까? 마이너스 세근합 플러스 두근 곱합. 그러니까 어떻게 돼? 4 더하기 2a 더하기 2a 알파 2알파 더하기 2알파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4알파가 얼마이므로 알파는 얼마? 고로 a는 마이너스 세근합이죠. 맞습니까? 근데 방금 구해버렸어. 나머지 한 근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해버렸어. 그래서 A값 얼마? 마이너스 1. 자, 마지막 상수항 4B는 뭐죠? 마이너스 세근곱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세근 곱하면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까지 붙지. 12. 고로 B는 얼마? 3이더라. A, B 값 구해서 구하게 되는 결과인 거죠. 8번 봅니다. 정리하시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C 장만할 수 있으면 돼. 다음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K값. 어씨,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 새끼는 왜 연결이 됐다 그래 놓고. 아이씨. 껐다가 한번 다시 켜봐야지. 자, 이거 다 안 해도 되겠죠? 마무리 됐고. 시작하는 것까지만 보면 나머지 너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능해. 식 한번 써볼게. x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kx 플러스 2k는 0. 얘가 중근. 부담스러워. 얘가 중근 갔는데, 근데 이제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먼저 탁 튀어나오면 끝나, 사실은. 그렇지. 잘 봤어. 그러니까 x-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는 0이 뭘 가져? 중근을 가져. 자, 이 식을 바라보면서 중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이, 그렇지. 그렇지. 첫 번째, 중근이 1인 경우.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는 0 자체가 완전제곱식 중근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따지면 되고. 첫 번째 경우라면 여기에서 근 1이 나오면 되죠. 1 대입해서 0 되면 되는 거지. 그치? 얘가 근 1을 가질 조건은 K값이 1일 때. 이때 K값은 1이다. 이때 K값은 마이너스 2K가 4분의 1이면 되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분의 1. 더럽게 연결 안 되네, 진짜. 싸울래? 근데 가끔 선생님이 계산 틀릴 때도 있으니까. 자, 근계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넘어가 보죠.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물어봤지만 실제 방금 해석할 때도 근계수 관계 다 따지면서 문제 풀었잖아요. 또 소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냥 한 단어이다.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고 1번 문제 안 해도 되겠죠? 아, 해볼까? 봐봐. 너 이거 해석 되는지 보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는 0에 한근 1-i냐? 그럴 때 나머지 한근하고 a 구하는 거지. 그냥 이 식 자체, 이 방정식을 해석하라는 거야. 뭐 하고 싶어? 이래야 돼. a가 실수라고 돼 있죠. 거의 동그라미. 자, 그쵸. 실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혈례근이야. 근데 여기서 근계수 관계에 아주 재미있는 힌트가 하나 있단 말이지, 여기에. 어떻게 세워? 세근이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1-i면 1 플러스 i고 세근 합이 얼마야? 1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야. 나머지 한 근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a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세근곱이죠. 그럼 1-i, 1 플러스 i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마이너스까지 붙일 거니까 그냥 이거면 되죠. a는 2 하고 끝나는 거야. 이해됐을까? 이걸 잘못 풀면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 잘못 풀면. 자, 봐봐. 제일 망치는 놈이 뭘까? 제일 망치는 놈.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엉망으로 답은 맞추는데 시간을 미친 듯이 많이 할애하는 놈. 뭘까요? 선생님, 방정식에 근이 하나 주어졌다면 뭐 해야겠습니까?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대입하는 놈. 안녕. 망하는 지름길. 두 번째, 선생님, 1-i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세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선생님, 이 식이 인수가 됩니다. 수를 더 도입하지 않고 센스 있게 상수항을 맞춰서 식을 써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미친 거죠. 뭐 미쳤다기보다는 자, 이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어. 인수분해로 문제를 접근을 해서 풀었어. 답 나와 안 나와? 답은 나오지. 그리고 또 안녕. 우린 시간과의 싸움이다.
설명해 주자면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와 방정식의 대입 방식과 인수분해 방식 세 가지로 해석은 가능한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떠오르는데 그 중에 근계수 관계가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좋겠구나라는 비교 판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억지 같지? 2번도 마찬가지야. 근각계수 관계 해결됩니다. 3번 봅니다. 별표. 선생님이 1분 30초 줄 동안 한번 풀어봐봐. 아이씨, 마이너스 2x 문제가 쉬워지는데. 이걸 물어봤어. 야, 환장하겠다, 씨. 연결이 계속 안 된다고 화면이. 미친 것 같아. 선생님이 너한테 문제 푸는 조건을 90초를 준 게 함정이야. 나왔어? 이 문제 푸는데 5분 걸리는 놈, 3분 걸리는 놈, 1분 걸리는 놈, 3초 걸리는 놈 이렇게 나눠줄게. 선생님이 너 이 문제 보고 야 10초 안에 풀어봐 그러면 오히려 10초 안에 풀릴 수 있는 관계가 있네?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바로 생각해냈을 거고. 연결 안 된다, 씨. 자, 한번 풀어봅시다. 뭐부터 해볼까? 3초 풀이. 멀리 가는 것부터 해볼게. 풀긴 풀 거야. 풀긴 푸는데 멀리 푸는 놈 보여줄게. 선생님 방금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아이씨, 2창 아니고 1창이 마이너스 2면 이 문제 쉬운데? 라고 했지. 왜 그랬을까? 깔아봐. 뭐가 됩니까? 쿵짝쿵짝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한근은 마이너스 1이고요 선생님. 나머지 부근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제곱의 합인데 알파의 세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은 베타 플러스 감마 세제곱 마이너스 3 베타 감마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감마 이 식으로 따로따로 요거 세제곱에 요거 세제곱을 더하는 식이면 가능합니다 라고 풀었어. 요 정도 생각을 해냈어. 아유 기특하지. 아니, 기특하다고 해. 자, 두 번째 접근법. 그러니까 첫 번째 접근법은 뭐야? 뭘 생각한 거야? 인수분해를 생각한 녀석. 왜? 퐁당퐁당이 가능하니까 한 단계의 인수분해가 되므로 1차와 2차식이 구분되니 근 하나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변형식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캐치하면서 근계수 관계가 흉 하고 나와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엄청 만족할 거야. 우와, 나 이 문제 풀었어. 자, 두 번째 녀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 이 녀석이요. 관계식이 이거네요. 그치? 야, 그래? 선생님, 이건 시계값 문제인데요. 근계수 관계뿐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어떤 시계에서 이 시계값과의 연결성을 봤더니 선생님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랬어요. 선생님,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의 세제곱은 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입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런데 봤더니 선생님 이게 0이네요? 답은 3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풀면 몇 점짜리? 요게 이제 3등급 이하들. 요게 한 2등급 정도 하면 요 정도 이제 해. 자, 우리의 1등급들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 자체가 물론 뭐 2등급도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얘기를 해보자. 이제 비교해보니까 뭐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선생님, 합이 0이니까 3이네요. 보여? 자, 두 가지 힌트를 한번 잡아볼게. 여기서 뭐냐? 세근 합이 얼마야? 세근 곱은 얼마야? 합이 0이면 너는 너고 너를 아니까 답은 3. 손 돼, 안 돼? 안 되고 가능하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세제곱 3개 더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의심해야 돼? 혹시 셋이 같을 수 있나? 또는 합이 0인가? 이거는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걸 보는 순간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검토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건 무슨 문제니까? 시계값 문제니까. 이건 정형이잖아. 정형. 형태 정해져 있잖아. 시계값 문제에서 보면. 시계값 입장에서 보면 얘는 되게 특수한 애라고. 그 특수함을 느끼면서 얘가 되냐 안 되냐를 보면서 되면 넌데 너는 1이네? 그건 답은 3이다. 더 무식한 방법 알려줄까? 답을 맞추고 뭐 4등급 이하라고 해볼까? 기존 4등급 이하, 변형 4등급 아니고. 그래, 이건 억지스럽다. 억지스러워도 한번 해볼게. 인수분해를 여기까지 하고요. 베타하고 감마를 여기서 근계수 관계로 풀어냅니다. 근해 공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대입하는 거죠. 베타는 얼마, 감마는 얼마. 대입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2분의 1 뿔마 루트 5. 그럼 1 플러스 루트 5랑 1 마이너스 루트 5 뭐 해야 돼? 세제곱 해야 돼. 돌아버리죠. 이해됐을까? 크게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한 정근법. 먼저 시야가 좀 좁은 친구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는 순간 그나마 기특해. 뭐야?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요를 알아내는 것 자체도 기특하다 이거야. 인수분해에서 근계수 관계를 뽑아내고 변형식으로 여기서 이런 계산을 쭉쭉쭉쭉쭉 한 6, 7줄 나오죠. 요렇게 푸는 방법. 두 번째는 선생님, 물어보는 녀석이 세제곱들을 물어봤는데 이 3차항이 단순한 1차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게 됩니다. 두 줄 풀었잖아. 기특해. 보면서 야, 시계값인데 형태가 정형조건. 먼저 확인할 거 너냐? 근데 너네? 너는 너네? 너는 너네? 답은 3.
이게 암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해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암산을 줄여서 풀이 과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수학을 잘하게 되는 친구는 관계 해석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조건과 관계를 해석하면서 풀이 과정을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수다. 왜 고수가 되어야 되는가? 고등학교부터는 최상위권끼리 붙잖아요? 시간 싸움이요. 왜 상위권에서만 시간 싸움일까? 왜 고등학교 딱 올라갔는데 상위권에서는 시간 싸움일까? 겉으로 보면 시간 부족해서 한 문제 못 풀었어, 두 문제 못 풀었어, 이런 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겠지. 겉으로 보는 현상에서는 상위권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야, 시간 부족해서 마지막 문제 못 풀었어, 이런 얘기가 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실제로 어떤 문제 푸는 속도가 달랐다는 건데 왜 다르냐? 누가 얼만큼의 해석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넘어가느냐거든. 그러면 왜 중하위권은 시간 싸움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게. 하루를 더 줘봐, 다 푸나? 아니, 못 풀어. 이거 수학 문제를 1시간 안에 푸세요가 아니라 야, 너는 4시간 줄 테니까 풀어봐 해도 1시간 동안 푼 결과랑 4시간 동안 푼 결과랑 거의 차이가 없어. 왜? 그냥 몰라서 못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적당한 상위권이냐, 좀 최상위 또는 극상위라고 불리느냐, 수학에서 이 차이는 바로 해석 능력의 차이다. 1, 2. 자, 4번. 이제 요거는 귀찮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쵸? 이거 했죠. 연결되면 문제 띄우고 싶은데 진짜 짜증나네. 한 번만 더 해볼게. F1은, F2는, F4는 모두 얼마냐? 마이너스 1이다. 를 만족하는 fx는 3차고 최고차항 계수가 x세제곱으로 시작하더라.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줄여서 뭐라고 해? 뭐라고 해? 뭐라고 해? f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의 색은 얼마? 1, 2, 4. 고로 fx 플러스 1은 0이다의 세근이 1, 2, 4지. 그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x세제곱 마이너스 세근합 플러스 둘곱합 2, 8, 4 얼마야? 마이너스 세근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fx씩 나오지요. 넘어갑니다. 5번 봅니다. 띄우고 싶네 진짜 문제. 이건 좀 쓸 게 많아질수록 제발. 내가 일부러 이런 연결성이 좋은 아이패드로 하고 있는데 말이지. 아이패드의 문제 같진 않고. 이 에어스크린 기능이 컴온 연결 한 번만 더 시도해줘. 야, 이어봐. 할 수 있어.
자,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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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3차 방정식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인데 너를 세군으로 하는 새로운 3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네요. 자, 땡큐, 땡큐. 여기서 오는 느낀 점. 실제로 이 값을 구해야 되겠는가? 아닌 건 알겠죠? 알고 있는 거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니까? 0이니까 얘네들 단순해지죠. 얘 뭐가 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니까 결국 조건의 변형이 일어나죠. 조건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 마이너스 역수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역수근 구조를 알고 있죠. 역수근 어떻게 됩니까? 역수근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손으로 썼어. 그치? 여기서부터 거꾸로 계속 올라가면 되지. 왜? 3차 방정식이니까 모든 항을 x 세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 x 세제곱분의 1 역순으로 쭉 써나가겠죠. 그렇게 역수근으로 표현 가능한 방정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 1단계 바로 풉시다. 1단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 세워보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x세제곱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죠. 좀 불편해. 3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를 플러스로 바꿔줄 거야. 여기만. 그런데 이건 현재 뭐가 되는 겁니까? 역수만 한 거죠.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어때? 마이너스 역수로 만들려고 그랬지. 그러면 너에서 근이 마이너스 1이래. 근이 마이너스 부호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세근 합의 부호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1차) 조건이잖아. 바뀌겠지. 세근 합 부호는 요렇게 바뀔 거야. 근데 둘곱합은 0이죠. 둘곱합은 0이야. 세근 곱은요. 바뀌겠죠. 마니까.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야됐을까? 이것도 선생님이 차분히 쓴 거예요.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려워 하는 거예요. 자, 요런 풀이도 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인수분해에 무진장 집착하는 놈들이 있어요. 인수분해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어. 선생님, 근 총합이 뭐야? 선생님,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요, 선생님, 근 하나는 1입니다. 나머지는 미친 거죠? 이거는 미쳤다고 봐야 돼. 이걸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도저히 가려면 가지. 이거 역수취해서 유리화 한 다음에
또 넘어가지.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역수근 성질, 기본적으로 역수근 성질이 안 잡혀 있다면 이 문제는 그냥 풀지 말라는 얘기 정도까지 근조건은 불편하게 생겨 있습니다. 이해됐을까? 근데 진입장벽을 한번 볼게. 지금 이 문제에서 근각계수 관계로 얘를 찾아서 여기까지 문제를 변형하는 거, 조건 변형을 하는 거, 여기까지도 하나의 장벽이야. 진입장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입장벽. 두 번째,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세우는 기본적인 입장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일로 넘어올 거란 말이야. 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걔 망한다. 우리는 인수분해충이 되지 말자. 인수분해 만능설. 아. 왜냐, 앞단원에서 인수분해에서 엄청 고생했어. 인수분해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확실한 거야. 그럼 자꾸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을 보면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고. 야, 아니다. 이거 안 할 거야, 6번은.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는데? 이거 뭐 두 곱, 합, 세 곱 다 나옵니다. 어, 어, 어. 아, 뭐 이제 이거 관계식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보면서 갑자기 순간 딱 웃었어. 왜 웃었어? 왜 웃었어? 왜 웃었어? 이 사고체계 1번 가운데 제곱합이 14야. 셋 합이 2야. 얘만 마이너스면 이제 합이 2야. 마지막 요거만 확인했어. 27에 1 더하고 8 빼면 20이야. 자, 끝났어. 됐죠? 이건 뭘 한 거지? 변형식으로 둘 곱합 세 곱을 구할 수 있어. 둘 곱합 세 곱을 다 구할 수 있고 변형식으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싹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되면 땡큐. 오케이? 여러분 그 기본편에서 이 짓거리 하면 혼나요. 당연히 선생님과 할 때는 기본편에서 이 변형식을 다 다뤘죠. 근데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거는 이걸 할 수 있고 1단계를 할 수 있고 그래 표현이 좀 그런데 잘하는 애들 흔히 말하는 잘하는 애들 있잖아. 이 중에는 요게 좀 탁월한 애들이 그 미세한 차이로 앞서갑니다. 썩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7번은 확인해보면 세 실수의 동그라미 실수계수인데 허근 하나 주었죠. 끝났습니다. 해볼까? 마저 해볼까? 혹시? 해봐.
이거 정리만 해볼게. 세 실수인데 2-i, 2 플러스 i, 그다음 나머지 한 근 알파라고 해보자. 그런데 p의 마이너스 1은 얼마다? 10이다. 그쵸? 나머지 정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1이야. 그러면 p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제곱 두근합 두근곱 이렇게 px를 세울 수 있겠죠. 여기다가 뭐 하면 돼? p의 마이너스 1은 10이다. 근계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좀 센스를 좀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물어보는 게 뭐야?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럼 이 녀석은 p1 마이너스 뭐고? 1이다. 이런 분필이 빠개졌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이렇게 짓지 못하고 한번 해볼까? 선생님 요거 해볼게. 끝까지 마무리 해볼게. p의 1은 어떻게 되느냐? x제곱 아이씨 얼마야? 2죠. 1 마이너스 알파는 10이므로 알파는 마이너스 4야.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알파 옆에다가 마이너스 4라고 써놓고 이제 무슨 짓을 하냐? 여기서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 선생님 A, B, C로 구하고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세근합입니다. 얼마인가요? 0이죠. 두 번째 B는 둘곱합입니다. 둘곱 5 마8 나머지 3개. C는 세곱입니다. 마이너스 세곱입니다. 25? 20이지. 이렇게 구하는 녀석 하나. 두 번째, 선생님, p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에 x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됩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 묶으면 무슨 식? 얘는 무슨 식? 항등식. 얘는 항등식. 얘는 0 만들면 방정식, 이거 없으면 항등식. 항등식에서 미정계수의 한만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P1에 마이너스 1이네. 그럼 PX 구했으면 그냥 P1 마이너스 1로 문제가 바로 해결이 돼야겠죠. 1 대입하면 2 곱하기 5 마이너스 1 9. 요런 미세한 차이. 요런 미세한 차이. 이런 미세한 차이에서 구가 없어? 아씨. 으악! 이거만 틀렸죠. 이거만 틀렸다고 했마. 아이씨. 이거 1이죠. 알파 0이네요. 아이씨. 아주 잘 찾았어. 이거.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선생님 지금 이거 잘못 대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 즉 판단은 틀리지 않았으나
아, 요건 판단이 틀렸다고 볼 수 있지. 아, 틀렸잖아,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검사이 필요하다. 너무 고마워. 답이 9야. 이렇게 봐도 9고, 이렇게 봐도 9니까 9를 찾았는데 9가 없어. 뭐가 잘못됐지? 검토를 했더니, 어이씨, 말도 안 되게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로 잘못. 아니, 마이너스 1로 대입해야 될 걸 플러스 1로 잘못 대입했다는 거죠. 훌륭한 학생이야. 8번 보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는 줄어들고 높이는 늘어나는데, 에이, 이거, 안 해도 되겠지? 넘어가자. 오메가 해마라, 이씨. 오메가 주기성 3은 1.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분의 1. 이게 몇 개? 이거 3개에다가 마지막에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오메가 10제곱분의 1 이렇게 더해지죠. 요게 주기니까 얘가 얼마야? 0이죠. 나와야 돼. 어이. 어떻게 0이야? 어떻게 0이야? 자,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또 나오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과 같고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오메가와 같고 이런 성질들이 쭉 나오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 덩어리는 0입니다를 어디서 찾았을까? 얘가 0이지 라고 어디서 찾았을까? 이렇게 읽는 거야. 연속하는 3개 합이 0이다. 이거 오메가로 묶어봐. 이해가 돼? 아니야? 그러니까 연속하는 3개로 보는 거야. 오메가로 묶으면 어떻게 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지. 요거 3개를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지. 근데 얘가 0이잖아. 연속하는 셋의 합이 0이잖아. 그러니까 연속하는 세 덩어리가 하나, 둘, 셋, 0. 하나, 둘, 셋, 0. 전체 0. 그러니까 뭐만 구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만 구하면 되겠지. 여기 있네. 답은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오메가 처음 접할 때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알고 있냐? 알고 있어? 몰라? 아, 그 짤이 있어. 이게 뭐야?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아무튼 이게 뭐야? 라고 합니다. 근계수 관계. 자, 이번 문제는 별표. 왜 별표냐? 문제가 되게 좋은데, 문제는 좋은데, 단원 자체가 뭐야? 오메가라는 단원에다가 이 문제를 딱 넣어 놓으니까 오메가로 푸는 건데, 이건 사실, 그게 무시돼야 돼. 오메가라는 걸 주지 않고 딱 보면서 근계수 관계를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에이, 그게 망쳤어. 그게 망쳤어. 그거 빼놓고는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1이겠고. 기도 하고, 뭐, 물론 시험 끝났으니까 놀고 싶겠지. 마냥, 시험 끝났다고 마냥 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
선생님 목표는 5월 달에 이 책 끝내는 거야. 가능해. 1번. A, B 구하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죠? 대입할 거. 정정 조건이야. 그치? 여기 정정, 여기 정정. 이렇게 두 개로 하면 뭐가 나와? X, Y 값이 다 나와. 대입해주면 끝나. 전체 흐름만 잡아보자고.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넘어왔을 때 연립 2차 방정식의 기본 조건은 뭡니까? 대입할 1차식 찾는 거죠. 자, 이 조건에서 대입할 1차식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위에 거 안 되지 마. 여기가 y제곱이었으면 된다고. y제곱이 아니잖아. 야, 근데 안 보이냐? 아니, 인수분해는 0이면 1차식 하나, 1차식 하나 두 개 나오잖아. 이 흐름이야, 이 흐름. 자, 따라해. 볼펜 들고. 이 문제의 시작은 여기다라는 걸 체크하시고, 인수분해는 0 되는 거니까, 너가 0이 될 조건, 너가 0이 될 조건 두 가지의 1차식이 나오더라. 연립 2차 방정식의 핵심은 결국 1차식이다. 대입할 수 있는 1차식 찾는 거야. 대칭형 빼고. 자, 요건 어떻습니까? 목표가 뭐야? 대입할 1차식 찾는 거야. 어떻게 해야 1차식 남아? 그렇지, 잘 봤어. 2차 함계수가 둘이 완전히 형태가 똑같습니다. 빼면 1차식 남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거만 찾아내면 돼. 이거만. 알겠어요? 4번 봅니다. 0이 아닌 공통근을 갖는다. 공통근하고 뭐라고 읽어? 공통근하고 뭐라고 읽어? 공통인수라고 읽어. 공통인수야. 재밌는 게 있어. 다시 한번 써볼게. fx와 gx가 있다. 공통근 알파가 있다는 건 공통인수 x-알파가 있다. 그럼 공통근이 아닌 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랬을 때 우린 이 식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다? 표정이 처음 보는 표정입니다. 다시 공통근 하면 뭘 떠올린다? 공통인수를 떠올려라. 무슨 얘기냐? 두 식의 공통인수가 존재한다면 적당히 더해도, 여기서 적당히라는 건 더하기 빼기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을 실수배 하더라도 적당히 더하고 뺀다. 실수배까지 해서 더하고 빼도 어쨌든 그 안에 뭐가 있다? 공통인수 x-알파는 존재한다. 이게 기본 입장인데 이것만 해결 방법은 아니니까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판단 과정. 오랜만에 how to 한번 해보자. 어떻게 풀 것인가? 일단 생각해 보는 게 둘 중에 하나라도 인수분해가 되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든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든
두 2차식 중에 하나라도 인수분해가 된다면 뭘 찾을 수 있어? 공통근 후보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공통근 후보가 나온다는 건 그냥 나머지 한 식에다가 대입하고 정리되는 거잖아.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죠? 얘 인수분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왠지 될 것처럼 생겼지만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게 계수 총합이나 계수 교대합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가 2m이고 m이고 마이너스 m이고 마이너스 m. 여기까지 이해됐느냐? 그렇다고 2와 m으로 쪼개서 가운데 안 맞춰져. 결론은 뭐야? 안 된다는 거야. 인수분해 되는가? 그럼 어떻게 돼? No, 안 됩니다. 그 다음 뭐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이 성질을 가져와야겠지.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적당히 빼서 단순한, 즉 공통인수의 후보가 나오겠는가? 그러려면 조금 알아보기 편하게 식을 틀어보자. 위아래로만 써도 판단이 빨라집니다. 원래 겁나 빨라졌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적당히 더하는 거야. 빼고 싶냐? 더하고 싶냐? 빼고 싶다고? 아, 빼면 이게 사라지니까 예레이. 더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왜 더하고 싶어요? 아, 미정계수가 서로 완전히 부호가 반대잖아. 더하면 어떻게 돼요? 2x의 제곱 플러스 2x는 0만 남지. 그러니까 얘 안에 뭐가 있어? 공통인수. 그러면 x에 x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러니까 공통근 후보 뭐 있어요? 공통근의 후보는 0과 뭐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뭐라고 했니? 0이 아닌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공통근을 공통인수로 인식해서 이 관계식이 성립합니다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한다면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선생님이 예전에 너 개념 노트에다가 글로 쓰라 그랬을 거야. 공통근은 공통인수. 적당히 더하거나 빼도 공통인수는 존재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처음 들어갈 때랑 지금 나왔을 때 아예 생각지 못한 방향이었던 거지. 느낌상 보니까 그런데. 아니야? 약간 어렴풋이 기억은 났어? 이건 꼭 해놔. 공통근은 공통인수. 그러므로 두 식을 적당히 더해도 공통인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됐을까? 근데 이 문제는 대단히 좀 친절한 문제일 수도 있어. 왜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접근법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딱 보여주는 문제거든. 혹여 만약에 앞에 식이든 뒤에 식이든 내가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이 식에서 상수항이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m으로 주어졌으면 어땠을까? 인수분해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조건으로 문제를 줬다면 아, 선생님 여기서 공통인수 후보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뒤에 식에다가 얘가 될 때랑 얘가 될 때 둘로 하면 되겠네요. 이걸 꺼내 들어버린다고. 그러면 개념이 오염이 돼. 애시당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줘서 아하, 공통근은 공통인수. 그러므로 두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도 공통인수는 존재해. 라는 오늘 복습했던 이 개념이 강하게 박히지 않았을 거다. 대단히 좋은 문제다. 이해됐어? 확실해? 네가 하세요, 5번은. 6번 봅니다. 6번 이 문제를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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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는 될 거 아니야. 아래식이 그 다음 어떻게 돼? 이게 아래식이죠. 얘가 이 식이잖아. 어? Sorry.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거. 음. 뭘 대입해? 아, 얘를 이용해서 여기를 변형한다? 미친놈아. 오랜만에 보니까 정신 못 차리죠? 우린 이런 식을 뭐라고 하죠? 대칭식 구조죠. 오랜만에 보니까. 합과 곱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 XY의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식. 고로 대칭식 구조니까. 이렇게 놓고 출발합니다. 위의 식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아래 식 어떻게 됩니까? 예. 그치?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나오죠. 고로 A가 0일 수 있고 A가 얼마일 수 있어? 1일 수 있죠. 연립해보면 A가 0이면 B가 0이고 A가 1이면 B가 마이너스 2다. 고로 0,0, 1, 마이너스 2면 0,0부터 x 플러스 y는 0, xy는 0.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뭐야? xy는 뭐면 안 돼요? 0이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조건. 이거 어떻게 풀어? 아, x, y의 개수야? 어떻게 풀지?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2면
또는 센스 있게 야. 그러면 순서상 몇 개? XY, XY. 순서상은 두 개의 순서상이 나오겠다. 근데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2인 두 수가 떠오르질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올라. 이게 안 떠올라, 만약에? 안 떠오를 수 있나? 아무튼 안 떠올라. 그러면 이렇게 X와 Y를 근으로 갖는 2차식 세워서 가시면 되고. 됐느냐? 대칭식을 파악하는 거 오랜만에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어떤 시험 범위가 됐다 하더라도 범위 자체가 이렇게 좀 넓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중학교 방식으로, 중학교 키케봐야 단원 2개 시험 범위잖아. 그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 느꼈던 시험 범위의 분량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느 단원에서 나온 문제니까 이렇게 풀어야지라는 유형을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고. 근데 주어진 이 식의 특징이 대칭식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걸 해결해 놓지 않고 들어가면 무너집니다. 무너진다 이거야. 7번 봅니다. 너가 실근을 갔습니다. 이건 좀 쉽죠? 실근 조건. 어떻게 되죠? 자, 다시. 얘는 정확하게 연립방식 XY에 대한 연립방식이라고 써주긴 해야 되는데 정수 A의 최대값인데 실근 조건이면 내가 이 연립방정식을 풀다라고 봤을 때 뭐 해야 돼요? 이게 무슨 거야? 연립 2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돼. 그치? 그럼 Y를 X에 대한 식으로 여기다 대입하면 뭐만 남아? Y 다 사라지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근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그 안에 미정계수 A가 섞여는 있어. 근데 실근이래. 뭐 봐야 돼? 판별식 봐야 돼. 안 해도 되겠죠? 8번입니다. LA 공통근. 공통근. 공통근을 갖습니다. 이건 해봐야 되겠네요. 난이도도 상이니까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는데. 볼까? 좀 대입해 볼게요. 한 자리 자연수 공통근. 자, 물어보는 거는 공통근. 조건은 A, B 한 자리 자연수. 공통근 하면 뭐가 떠올라? 공통인수 3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b고 두 번째 식을 갖다 쓸 때 요렇게 쓰는 센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대입해야겠죠 그러면. 공통근 형태는 찾았죠. 대입해서 얘가 자연수 조건에서 이제 부정반정식이 나오겠죠. 대입해서. 네. 얘가 공통근일 수밖에 없어요.
공통근 대입해서 한 자리 자연수 조건의 부정반식까지 연결되네요.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두 개의 공통근을 가자. 이번에는 두 개의 공통근을 갖는데 나머지 한 근을 구하래. 자, 봅시다. 만약에 이제 두 근을 빼면 얘에서 얘 빼봅시다. 3창 같고 1창 같으니까. 그러므로 에이씨, 두 공통근이 뿔마로 나오거든요. 아, 이거 이해될래나? 그러니까 x의 제곱은 3분의 c-b잖아. 근데 두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는 건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그게 다 공통근일 거 아니야. 근데 두 공통근의 특징이 뭘까? 이렇게 생겼지. 두 공통근 다 합이 얼마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공통근 몇 개야? 두 개라고 했잖아. 근데 그 두 개의 공통근의 뭐가? 합이 얼마야? 0이야.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 앞에 공통근이 알파, 베타, P고 뒤에가 알파, 베타, Q라고 해보자. 그치? 알 수 있는, 내가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게 알파, 베타가 아니라 나머지 한 근을, 이 나머지 각각의 한 근들을 정의 내리는 거잖아.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고. 공통근의 합이 0이라고. P는 얼마니? P는 얼마야? 그렇지. Q는 얼마니? 1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구성상 좀 재밌는 게 공통근 알파 베타를 정의 내릴 수 없는데 서로 다른 나머지 근은 정의 내릴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지. 됐어요? 야, 여기까지. 너 오늘 셔틀 타고 나가니? 알았어.